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반역 5번째, 문재인 팀의 반역 5번째. 요즘 유시민이 윤석열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죠. 그렇죠. 내사를 하고 있다, 그 조국 임명을 못하도록 했다,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 없는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정법 근대 법정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중세적 종교 재판을 하는 거죠. 아무 근거도 없이 막 사람을 단정을 하고 심판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마치 사람들은 유시민이 완전히 검찰과 윤석열이 완전히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서 윤석열 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사실은 유시민이 그 윤석열을 종교재판하는 표적은, 목적은 따로 있다. 윤석열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진짜 완전히 죽이는 거다. 도저히 이제 살아나올 수 없도록 땅 밑에 매장해버리는 거다. 그런데 이용되는 사람이, 유시민에게 이용되는 사람이 윤석열일 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유시민이 벌이고 있는 윤석열 종교재판의 표적이 진짜 누굴까? 이걸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무현이 죽고 나서 나온 책인데, 운명이다 하는 책이죠, 그죠? 운명이다 하는 책인데, 이 책을요 분석해 보면은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의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이거는요, 가공의 노무현을 만든 거거든요. 죽은 노무현이 어떻게 자서전을 써요? 노무현 자서전이라고 해놔놨잖아요. 죽은 노무현의 자서전을 쓰는 집단이 누구다? 노무현 재단이고, 그죠? 그걸 딱 자기 이름을 걸고 내놓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시민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지 그것만 보면 딱 느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 자서전도 쓰는 사람들이구나. 왜 썼겠어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썼겠어요? 어마어마한 거기에 칼이 들어있게, 어마어마한 그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쓴 겁니다. 아니, 보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노무현을 노통교, 교주로 띄운 책이 바로 운명이다, 이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일종의 노통교의 경전이 되었습니다. 성서 비슷해요. 우리 노무현 교육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죠, 그죠? 네? 그 경전의 핵심 슬로건, 유토피아를, 그죠? 딱 정리해 놓은 겁니다. 죽은 노무현 자서전도 만들어내는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이 사람들이 대사기꾼, 말하자면 일종의 종교 사기꾼입니다.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기에 넘어가 가지고
종교적으로 광신도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노빠, 문빠, 육빠들입니다. 요즘 이 사람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죠. 대깨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정체를 모르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 가 있는 사람들, 청와대 주인, 문재인, 이 사람들요, 대한민국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 얘기할 수 있냐? 드루킹 댓글로, 그걸로 당선이 안 됐다 하더라도 드루킹 댓글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문재인, 김경수. 근데 누구만 감옥 가 있어요? 드루킹만 감옥 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폭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조폭이라는 게 지금 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가 뭡니까? 개구리 와자도 있습니다. 청와라는 청개구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조폭, 청개구리파가 지금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앞장에 누가 서 있냐? 유시민이 앞장에 서 있습니다. 요 8월 29일, 그러니까 8월 27일 날 뭐가 있었죠? 검찰이 조국 관련 전국의 31군데를 압수수색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죠. 비상. 조국의 실체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허겁지겁 유심리가 뛰어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사태는 집단 창작이다. 자, 이걸 어디 가서 하냐? 문도깨 소리. 방송이라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개 짖는 소리 나오는 곳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뉴스공장. 뉴스공장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아니고 가짜 뉴스공장입니다.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데가 뉴스공장이에요. 이 가짜 뉴스 공장에서, 그죠? 공장이 가짜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받는데 박원순이가 어떤 인간이냐? 이 인간 또 정말 문깔봐요. 이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도 민주주의는 준수할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일?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된다. 이거는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에요. 언론의 자유는요, 한국인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유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중국 공산당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 이렇게 위험한 사람인 줄 최근에 알았어요. 박원순이가. 아니, 언론에 대고 유시민이가 나서가지고 공개적으로 마녀사냥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첫째, 언론. 둘째, 검찰. 셋째, 학생이라 그러지만 이거는 주권자죠. 그죠? 그렇죠?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이런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건 빨갱이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독재예요, 독재. 이 사람은요, 정말 정권 잡으면 지독한 독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은 마녀들이 집단 창작으로 조국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모함을 한다. 이겁니다. 얘기가. 핵심은. 그죠? 청와대 시나리오와 연쇄협박. 동행대 총장 최성해가 김두관이 전화할 때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언급했다.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나리오대로 이제 최성해에 대해서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 집단 린치. 그래서 연쇄 협박 전화를 하죠. 정경심, 조국, 유시민, 김두관 지금 다 봤죠, 그죠? 여기에서 가장 악질적인 방식으로 나온 게 유시민이다. 위압적이고, 그죠? 응?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같아요. 이 인간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전화는요, 말 안 들으면 너 폐가 망신해. 너만 죽는 게 아니야. 동양대 그건 하루아침 거리야. 이 얘기입니다. 그걸 최성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요, 야, 최성해 정말 대장부다. 이 시대에 정말 대장부가 없었는데 이 사람 대장부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고 정의감에 쫓아서 그 사람들 요구를 거부했다. 그랬을 때는 이건요, 이 과정은 저도 너무 잘 알아요. 버릴 각오, 내가 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런 행동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시민이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악마로 몰아갑니다. 우선 검찰을 범죄 조직으로 만들어버려요. 지 의도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범죄 조직 진짜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도 말하자면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한국에 그 노무현교 광신도보다는 더 많아요. 그렇겠죠? 아니 전부 한국이 그 노무현교 광신도 돼버렸으면 이 나라가 그 유지가 됐을까? 다 망했지 벌써. 이거 말하자면 검찰을 마녀 사냥한 거고 근거 없이 반국가 조직으로 그 조직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유시민이야말로 반국가 행위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사법 처리돼야 될 사람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윤석열의 그 조국 수사를 아예 구테타라고 얘기해요. 윤석열은 총칼 안 든 위헌적 구테타다. 구테타를 하고 있다.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검찰의 난이다. 그래서 검난이다. 그거 윤석열의 난이다. 그렇게 몰아갑니다. 아니 말하자면 정경심이 구속시켜가지고 조국이 사퇴하도록 만드는 게 구테타다 이겁니다. 참 세상 희한한 구테타 다 있죠. 이거는 노무현 교 국가에서나 있을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아무렇게나 막 짓거리대는 게 유시민입니다. 그런데도 속아 넘어가는 인간이 40%나 되는 게 그냥 놀라울 뿐이에요. 그 다음에 검찰을 아예 반인륜 조직으로 몰아갑니다. 가족인지 그 부린. 조국이 털어도 혐의가 없으니까 가족을 말이지 인질로 붙잡아가지고 조국이로 괴롭히고 낙마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그죠? 문재인이 차기로 밀고 있는 조국이를
철저하게 옹호하고 그 시퍼런 검찰과 맞서는 정말 유일한 인물, 이걸 통해 가지고 문재인의 눈도장도 찍고 노통교의 대표 주자로 부각되기도 하고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눈치챈 사람이 누구냐? 최성해입니다. 그 말 할 때부터 아, 최성해 대단해. 저 정도 수준 되면은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 유시민이, 조국이 죽고 나면은 다음은 나야,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조국이 퇴장하게 됐어요. 조국 전쟁이 이제는 파장으로 가는 겁니다. 끝나가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조국 밀어붙여가 될 일이 아니니까 국면을 바꿉니다. 조국 전국에서 어디로? 공수처를 추진하는 전국으로, 공수처 전국으로 바꿔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공수처법이 이렇게 어거지를 부려도 잘 되지를 않으니까 문희상이가 아예 공수처법은 12월 3일 날, 아직 한참 남았죠. 본회의 부의한다. 이래가지고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국 전체가, 한국의 전국 전체가 조국에서 싹 빠져나왔죠. 그죠? 조국 전국에서. 그 다음에 민주당도 그죠? 조국으로부터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조국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그죠? 유시민이 미치겠는 거예요. 조국이가 있어줘야, 그죠? 자기가 검찰하고 막 싸우고, 그죠? 조국이 수호대장 역할을 하는 그게 막 확 드러나면서, 그죠? 자기 대권 주자로 막, 조국이 무너지고 나면 자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쇼를 지금, 그런 시나리오대로,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탁 추구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조국이 사라져버렸어. 이거 완전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시민이가 죽은 조국이를 살려내기 위해 가지고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문재인이나 노무현 그룹이나요, 유시민에 대해서는 절대로 신뢰를 안 합니다. 유시민이 알거든요. 유시민이 정체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있을 때는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유시민 옆에 있으면. 그래, 유시민에 대한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유시민은 패거리가 없어요. 원맨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안 붙어요.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유시민은 이 배신자 멍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걸 확 벗고, 나 진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목숨까지 걸려고 한 사람이야,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국 가지마 그러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방면에서는 천재적 머리를 가지고 있는 유시민이 이 기회를 그냥 보낼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검찰과 윤석열을 매개로 해가지고 조국이를 다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에? 그 조국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윤석열을 자기의 재판정에 세운다. 종교 재판을 합니다.
종교재판을 하면서도 이것도 참 되게 교활하게 해요. 그래서 윤석열이 종교재판을 왜 열었냐? 죄인 윤석열의 입을 빌려가지고 조국이 나쁜 놈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너무너무 놀랍죠? 이게 천하의 간웅 유시민의 머리입니다. 유시민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윤석열의 입을 빌려가지고 죽은 조국이를 다시 한번, 이제는 다시는 살아나올 수도, 부활할 수도 없도록 매장을 해버리자는 겁니다. 유시민은 윤석열이 조국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근거 없는 추측이다. 이렇게 비판하죠. 그죠? 유시민의 윤석열 종교재판. 심판관은 유시민입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노통교 종교재판 하는 데인가? 노통교 반드시 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심판할 때는 이거는 중세 가톨릭적 심판이니까, 종교재판이니까, 이거는 뭐 피고, 원고 이게 알겠죠, 그죠? 여기는 죄인이 됩니다. 죄인. 죄인 윤석열은 조국 수사 총책임자입니다. 그죠? 제목은 조국에 대해서 예단을 하고 내사하고 조국 임명 반대를 했을 가능성이 추론된다. 제목은 그겁니다. 그래서 심판 결과는 뭐냐면 윤석열은 조국 죽이게 주범 맞다. 심판 근거는 뭐냐? 심판을 하려면 뭔가 법 비슷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건요, 하나는 카드라 통신. 카드라 통신이 뭐냐면요, 윤석열이 A씨한테 얘기했고, A씨가 지인한테 얘기했고, 그 지인한테 유시민이 들은 거예요. 몇 달이 건넜어요. 카드라 통신. 근거는 아무것도 없음. 그 다음에 아무도 모름. 그 다음에 카드라 통신에다가 심판하는 근거는 유시민의 추측입니다. 유시민의 추측에 따라서 너는 예단하고 내사하고 그 다음에 임명하지 마라 하고 했기 때문에 너는 조국 주기의 주범 맞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이런 게 종교재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유시민이 진짜 한국의 전국 방방곡곡에, 특히 대깨문들에게 퍼뜨리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누구의 입을 빌려가지고? 윤석열의 입을 빌려가지고 퍼뜨리고 싶었던 말. 자, 앞에서 했는 그 그대로입니다. 조국은 완전 나쁜 놈이다. 그냥 나쁜 놈도 아니고 완전 나쁜 놈이다. 이게 누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건 내 답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조국은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지금 봐서는 깜빵 가는 거 틀림없죠, 그죠? 그 다음에 조국은 법무장관에 임명해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될 사람이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안 될 사람이면 대권 후보는 더더욱 안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의 핵심 뭡니까? 조국은 이제는 영도 폐기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윤석열이 조국을 임명하지 말아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총정으로 건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정말 대쪽 같은 사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사람, 헌법과 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이런 정말 천하의 윤석열이 총정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 정도면은 어떻게 조국은 이제는 끝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요, 이 유시민의 여기 댓글에, 그죠? 윤석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네 하는 게 막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건 유시민이 일단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죠? 뭘 성공했어요? 윤석열의 입을 빌려가지고 조국이를 매장하는 데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진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신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윤석열의 입을 통해 가지고 조국을 매장시킨다. 자기가 윤석열의 입을 빌려 사실은 자기가 하는 말이죠. 지가 하는 말입니다. 이거. 신뢰도 최고 윤석열의 입을 빌려 조국을 완전 매장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 위장의 천재다. 사실은 조국 매장을 하면서도 자기가 뭐로 부각됩니까? 조국 수호 대장으로 부각되죠. 그죠?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위장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현재는 노통교 문정권의 유일한 미래다. 대안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은 지금 상당한 망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제 유시민이 내가 노통교 3대 서습 주인공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망상이라는 것은 곧 밝혀질 겁니다.